자, 반갑습니다. 6월 7일 수요일 모닝 브리핑 이동호 대표입니다. 자, 어제 하루 쉬었고요. 국내 증시를 제외한 나머지 증시들 체크 한번 하고 또 관심 종목들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시장이 다시 좀 관망세를 좀 보이는데요. 하나를 넘어서니까 또다시 이제 관망세를 좀 보이고 눈치 보기가 좀 지속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부채한도 우려가 있었던 부분들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우려가 없어지면서 2년 동안은 디폴트의 가능성은 좀 적어졌습니다. 다만 6월 13일,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으로 돌입이 됐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FOMC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관망세와 여러 가지 추측들이 좀 난무하는 그런 기간으로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경기 침체 우려 완화가 좀 있었고, 그리고 금리 동결 가능성들이 이제 80.5%까지 상승을 했고요. 지난주와 이제 월요일 날 말씀드릴 때는 한 70% 초반이었는데 그게 조금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도 있지만 다음 주에 이제 5월 CPI와 PPI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물가가 또 다시 올라가게 되면서 CPI와 PPI는 생각보다는 둔화가 되는 모습들을 좀 보일 것 같아요. 둔화가 되긴 하겠지만 예전만큼 기대하는 만큼 되게 빠르게 낙폭을 좀 과대하게 내려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CPI나 PPI가 더 빨리 내려오면 올수록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그건 이제 코걸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일단 동결 가능성이 갑자기 바뀌어지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조금 눈치를 좀 보는 그런 형국으로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1.7%에서 2.1%로 상향 조정했고요. 미국 쪽에 이제 경제 성장률도 1% 미만에서 1%가 넘는 그 구간으로 이제 설정을 좀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조금 나쁘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또 해석되는 부분들도 생겼다. 그리고 골드락스라는 얘기를 조금 보게 될 텐데 한국 증시 쪽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도 해당이 됩니다. 경제 지표가 조금씩은 이제 호전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그리고 물가 상승 우려는 좀 축소되는, 전체적으로 이제 박스권과 시장이 조금 안도감을 보이면서 안정화되는 기대감들 있는데, 그걸 이제 골디락스가 하는데, 그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들, 요 며칠 계속 골디락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는 거 보니까 아마 그 개념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제 이제 쉬었지만 엊그저께 6월 5일이었죠. FOMC 회의 금리 동결 기대감들 있으면서 시장은 빠르게 상승하기보다는 상승 출발한 이후에 계속 유지되는 모습이었고, 미국장이 어제 거의 낮게 출발했다가 거의 오후에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서 국내 증시는 어제 열리진 않았지만 특별하게 크게 상승, 크게 하락 출발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강세 업종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자동차 부품이나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제약도 한번 튀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조금 덧붙이자면 이제 조선중공업, 요 정도가 이제 업종으로서는 사랑을 좀 받는 편이고요. 그리고 엔터나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테마주들은 단기적으로는 다시 차익 실현이 좀 나서는 모습들이라서 시장은 어느 한쪽이 오르면 어느 한쪽이 좀 내리면서 박스권을 크게 돌파하려는 의지보다는 되게 천천히 보내면서 FOMC 회의를 보겠다라는 주의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은 좀 여전히 계속 답답한 모습이고 순환매를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환매인데 상승하고 다음날 상승하는 것보다 상승하고 다음날 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승하는 날 오후에 잡아버리면 다음날 아침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나 아침에 차익 실현을 못할 경우에는 다시 다음날 내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히려 장 초반에 공략을 하시거나 아니면 장 후반에 공략하시는 건 내일 오를 걸 오늘 막판에 조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장중 조정을 보이다가 내일 오르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공략을 하셔야 되고, 그 타이밍 싸움을 좀 못 하시게 되면 계속 순환매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우상향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자, 시장에 따라 전략을 좀 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시장의 주요 뉴스들이 대부분 다 이슈가 좀 있는 쪽입니다. 이슈가 없는 쪽들은 되게 천천히 오르거나
주가가 좀 빨리 올라가는 모습들을 안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뉴스들이 이제 제가 조선주들은 지난주 후반에도 무료 방송하면서 말씀드렸고, 엊그저께 이제 스팟 방송할 때도 조선중공업 조금 더 보셔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선이나 조선기자재, 카타르 쪽 40척 발주 협의 데이터가 있었고, 3분기에 강한 수주 모멘텀들이 있는데, 2분기를 통해서 이제 바닥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대중공업이나 ST중공업, 그리고 기자재 쪽에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그다음에 동성화인텍 이런 쪽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 리튬 공급에 대한 붕족이 계속 보이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가격 상승 지속 전망이 있는데,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어반리튬이나 하이드로리튬, 포스코 엠텍 등이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만, 우상향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 이제 새로운 신고가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조금 의문이라서,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오를 수 있는 건 맞지만 저게 가격적인 측면들을 계속해서 박스권을 돌파한다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시고요. 월요일날 오히려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거나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리고 정부 주도의 양자암호 통신, 최근에 양자암호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의 정책이 조금 일관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이런 식이라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국내 쪽은. 그래서 KCS나 우리로, 엑스게이트, 오포엠시스 이런 종목들이 갔었고, 실제 요거가 연계되어서 이제 대형 통신사들도 거기에 조금 맞춰서 입맞춤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화하는 소식은 있겠습니다만 아직 좀 갈 길은 멀다. 그리고 테마주로서의 이미지, 아직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단기 등락이 조금 예상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 전쟁이 계속되는 부분들은 저도 보고 있지만 안타깝지만 빨리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세계 설탕 가격이 지금 넉 달 연속 상승을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 그리고 사료, 비료 관련주들도 덩달아서 계속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고, 올해 여름 통해서 이제 기상이변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라는 예측들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비료나 사료 이런 쪽들도 같이 덩달아서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역시나 테마주이긴 하지만 양자암호보다는 훨씬 더 이제 조금 지속성이 조금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당분간은. 자, 그리고 종목들, 지난주와 이제 이번 주에 이어오던 종목들이, 관심 종목을 보면 쉽게 어떤 업종들이 가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지게 되고, 어떤 업종이 움직였다는 걸 좀 보여지게 되는데, 두산에너빌리티나 신성ENG, CS윈드, 거의 다가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죠. 차트 한번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한다면, 자화전자, 지난주와 이제 이번 주에 드렸습니다만 박스권으로 돌파가 됐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좀 쉬었고, 반도체 쪽이 이제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쪽들이 이제 박스권 돌파 의지를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신고가 행진이기 때문에 그 신고가에서 눌림목일지 아니면 여기서 꺾일지 좀 봐야 되는데, 거래량이 조금 더 나와주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고점은 돌파가 됐지만 거래량이 좀 돌파가 되지 않으면 이 연속성을 이어갈 수는 없어서 크게 변동성이 있는 건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35,0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우상향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거래량을 쌓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35,0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아침에 시가가 너무 떠오르거나 이러면 공략에 대한 지점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월요일날 이제 스팟 방송하면서 밑에서 올라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고, 풍력에 이어서 풍력도 강조를 해드렸고, CS윈드나 CS 베어링을 조금 드린 것처럼 거기에서 원자력들도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 개선이 조금은 점쳐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이제 원자력 쪽은 나쁘게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반등의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힘들었던 5월 초반과는 다르게 이제 주가는 반등을 좀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17,000원 부근까지 좀 올라와 있는데, 앞선 월요일날 이제 요 시가 정도였죠. 16,500원 정도를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박스권 상단이나 박스권 중상단 이상을 조금 바라보시면 될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그러니까 에너지 쪽은 미국 쪽에서도 어제 연료 전지나 전기차,
이런 쪽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뭐 에너지 쪽, 신재생 에너지 쪽이나 풍력, 최근에 이제 풍력도 좋았고 조선기자재 쪽 이런 쪽들은 같이 연계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성 ENG 뭐 파우더룸 쪽이나 클린룸 쪽, 반도체 쪽도 연관이 되지만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태양광이 연관이 되죠. 그래서 업계 효율로는 최근에 좀 좋긴 하지만 페브로스카이프 요게 나오게 되면서 조금은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있지만 아직은 뭐 태양광에 대한 수혜를 전혀 입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2020년에 한번 크게 120%를 먹고 난 이후에 다시 박스권 만들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거의 쌍봉에 가까운 모습이고요. 그 쌍봉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요 앞선에 이제 보였던 요 쌍바닥에서 첫 번째 봉우리를 넘어서게 되는데 일단은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은 태양광 쪽, 풍력, 뭐 원자력 모두 다 이슈가 있어야지만 좀 올라가지만 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요 자리 최근에 2,1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박스권 상단, 가장 최근에 박스권 상단인 한 2,300원 초반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 뭐 지지난주에 계속 드렸고 뭐 아래에서 하신 분들 거의 뭐 8,800원, 9,000원대 하시고 있을 텐데 뭐 뷰노와 뭐 비올 이런 것들이 이제 속속들이 말씀드렸던 거고 뭐 아이패밀리 SC나 클래시스처럼 고점 돌파를 하기 쉬워진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조금 더 증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가 이제 3일 정도 남았죠. 그래서 오늘 내일 안으로 돌파 시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오늘 내일 안으로만 9,400원을 깨지 않는 선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CS 윈드 뭐 78,000원대 그리고 앞서서는 74,000원, 75,000원대 드리고 나서 재차 박스권 돌파 시도하고 있고요. 뭐 박스권 상단까지는 좀 무난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게 돌파가 되면 다음 자리는 10만원권까지 좀 올라오게 되는데 우상향 추세가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만 조금 더 붙으면 되니까 뭐 양봉이 지금 3개짜라서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흔드는 자리에서 들어가시면 되고 오히려 상승으로 출발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릴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뭐 조금 굳이 조금 폭넓게 보신다면 한 81,000원대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시고 위로는 너무 시가 뜨면 공략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종목은 저는 시가가 많이 뜬 종목들을 공략을 드리진 않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명신산업 뭐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봉 양봉이 계속 엇갈리면서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 박스권이 만들어지면서 요게 돌파가 되면 23,000원 후반에서 아래로는 21,000원에서 21,500원 정도, 21,000원에서 한 22,500원 정도 사이를 박스권을 만들고 있고 요게 돌파가 되는 경우에는 꽤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35,000원에서 4만원대까지 직전 고점이 거기고요. 그래서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향 추세가 조금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은 뭐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막상 지금 시장이 계속 갈 듯 말 듯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또 공략해야 되고 더 빠른 게 아니라 지금은 방향만 잘 잡고 계셔도 크게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도 조금은 답답한 장세가 이어질 겁니다. 뭐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계속 이 장세가 조금 이어질 텐데 오늘은 전기차랑 미국장에서 어제 전기차, 뭐 연료전지 이런 쪽들이 잘 움직였으니까 국내 쪽도 이제 전기차,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쪽, 요런 쪽 그리고 조선 기자재와 풍력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6월 7일 수요일인데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에이스 이동호 대표였습니다.